제가 지난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놓쳤는지, 그리고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꼬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자주 보진 않는데 다른 유튜브 채널들 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와 생각이 같고 생각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몇 군데 유료 가입을 해가지고 그들의 생각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과 접목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데 단순하게 이 사람이 됐다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파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끝은 파국입니다. 이 말은 전쟁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력을 알아야겠죠. 영국, 프랑스, 로스차, 그리고 여긴 중국, 그리고 미국 트럼프 이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토대로 진행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 기사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 로스차 여기가 세력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전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안 좋죠. 영국이랑 프랑스 경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이 했던 모든 사업들 대부분 다 망가졌습니다. 일단 파리 기후 협약 얘네가 하고 있는 게 친환경이죠. 이거 트럼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페인 대정전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WHO 팬데믹 이것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그 팬데믹 조약에 협정은 했지만 국민들은 전부 다 반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측근들 전부 다 실각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방 그리고 공청당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이재명의 뒷배가 시진핑입니다. 물론 공산당이 이재명을 지지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지지합니다. 다만 시진핑이 공들여서 키운 게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AI 이미 산업 다 갖고 왔고요. 자동화 이거 산업 다 갖고 왔고요. 그리고 심지어 원전까지도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이 산업도 미국 트럼프 쪽이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는 한 통속이고 모든 세력들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이권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다른 부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색깔이 다릅니다. 영국이랑 로스차일드 그리고 미국 트럼프에 있는 뒷배는 같이 사업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서로 이권 관계에 대해서 다툼을 하고 있지 결국에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경우가 뭐냐? 일단 디지털 아이디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AI 디지털 코론존 영상 보시면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금융 세력들의 아젠다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원하는 겁니다. 물론 중국도 이것을 원합니다. 다만 중국은 이들 사이에 돈을 받아서 키운 하나의 그냥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세력이 누굴 밀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복기를 해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기는 처음에 여시제 홍석현이 발탁을 했습니다. 이거 네이버 기사 쳐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는요 영국, 프랑스, 로스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중국 뒷배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진핑과 엄청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재명이 여시제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영국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 친환경 하겠다. 특히 풍력 그리고 백신 팬데믹이 계속 올 텐데 이거 꾸준히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연설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연시제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이랑 중국이랑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20대 총선이죠. 대선이죠. 이때 경쟁을 벌였는데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각제입니다.
근데 중국은 내각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이랑 중국이랑 같이 엮여 있어서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신 때린 게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입니다. 배신 안 때렸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는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배신 때린 게 맞다고 봅니다. 트럼프랑 양복바지 뭐 이거 안겔리온인가? 거기서 아니다 뭐 얘기 나오고 딥스테이트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표시 이런 것들 전부 다 트럼프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배신 때리기 전에 프리메이슨 상징인 옷에다가 손을 넣는 거 이건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언더커버였죠. 왜 제가 이게 배신 때렸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반중 친미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이랑 중국이랑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반중 친미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 여기서 배신을 때렸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홍석현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면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둘이. 이재명은 연설을 했는데 홍석현이 좋아하는 영국 프랑스 좋아하는 연설을 했는데 뽑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전선거, 부정선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뽑히지 않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 유세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유세 현장 보시게 되면 이 바닥이 체스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대통령 유세 체스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스판이 프리메이슨 상징이고 그리고 이게 영국 로스차일드 상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상징입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유세 현장 봤을 때 그냥 맨 바닥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회색입니다. 중국이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윤석열이 뽑힙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냥 계획은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해 봤던 게 김문수 후보 연설 유세 현장 보셨습니까? 이 유세 현장이랑 연설할 때 체크무늬가 나옵니다. 바둑판, 프림의 상징, 그리고 여기가 예수회, 그리고 영국 로스차일드 이 심볼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확인해 보세요. 김문수 후보한테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석현 세력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이재명 연설하는 거 보세요. 유세 현장 체크무늬 없습니다. 그대로 흰 색깔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중국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세 현장을 봤을 때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 애들이 찍어준 사람이 컸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준표, 문재인 시절 때도 홍준표는 뒤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붙었습니다. 유세 현장 보게 되면 체크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색깔, 검은 색깔 이렇게 연달아 있는 그 모습이었고 문재인은 그냥 회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이 친미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친미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친미라고 얘기했지 말년에는 대부분 다 친중적인 행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주변에 다 친중 의원들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물론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친중적인 색깔보다는 문재인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뽑은 사람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준표는 영국 로스차일드.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홍석현이 그리고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이 뒤에 있는 자기들이 뽑았던 사람들을 당선시킨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뚫고 당선된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 우리는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관세 전쟁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점이 나옵니다. 미국이 영국의 척슈머였나? 총리랑 좋은 대화를 했다고 나옵니다. 좋은 대화. 이때 대선이 이제 한창 대선 선거 기간,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유세 현장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좋은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이 시진핑이랑 여기 스위스 가가지고 제네바에서 좋은 대화를 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김문수 후보가 엄청 빡뜹니다.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세력은 한국에 연이 없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어느 정도는 한동훈이 미국에서 점 찍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보여줬던 이 시그널, 손가락 모양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이제 달의 신을 상징하고, 트럼프도 이걸 많이 사용하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 손가락 모양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있는 내통을 하고 있구나,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한 거지, 뭐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한동훈이 날아감으로 인해서 김문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문수를 키워준 게 영국, 프랑스 이쪽입니다. 그래서 유서 현장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체크무늬를 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김문수를 띄워준다, 누가 얘기가 잘 됐다, 측근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대화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대화가 이걸 상징하는 건 이걸 말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측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리고 이 시진핑이랑 대화가 잘 됐다라고 해서 너네 이제 간섭하지 마, 이재명한테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사전선거 날 문제가 생깁니다. 부정선거가 대거 일어난 거죠. 선관위는 이미 중국한테 잠식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로스차일드는 나발이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무조건 중국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가 생겨서 이때 트럼프가 나왔던 게 뭐냐? 중국이 협정을 어겼다. 그럼 이게 왜 어겼을까요? 한국 투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관심을 두지 않게끔 그런 협정을 맺은 것 같은데, 중국 사정선거가 부정선거 같은 그런 뉘앙스,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중국이 협정을 어겼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재명 얼굴이 안 좋아집니다. 갑자기 안 좋아집니다. 선거 유세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토론회 때 개발립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분명히 토론회 때 이준석이 김문수 후보한테 우호적인 행동을 취했고 서로 티키타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봤을 땐 이 말은 미국이랑 영국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뽑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어디에 있냐?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하버드 출신이죠. 하버드는 친중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다 밝혀가지고 하버드에 문제가 많고 대부분 다 중국에 잠식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친중인데 어디까지나 제가 과거에 몰타 기사단을 봤습니다. 상징을. 나경원도 몰타 기사단입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소속입니다. 이거 나경원이랑 악수하는 사진 한번 봐보세요. 프리메이슨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출신인 이준석이랑, 그리고 영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김문수, 그리고 미국에서 영국이랑 같이 합의해가지고 김문수를 밀어줬는데, 그래서 이 둘이 중국을 공격합니다. 그 중국 대표가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공격해가지고 협공을 취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각제 없다. 그리고 난 내각제를 원하지 않는다. 3년 하고 개헌을 하겠다. 근데 이게 말이 내각제 그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87 체제 이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랑 영국은 이재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묵인하고 나중에 구워 삶아가지고 뭐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뤄줬는데, 이재명이 공격을 받자 토론에도 공격받고 민심도 욕을 먹고 그러면 실언도 하고 자충수를 엄청나게 뒀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지율이 떡락하자 이재명이 개헌 쪽이랑, 그러니까 내각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랑 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흰토끼 관련된 제가 게시글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걔가 다 맞는다, 그리고 걔가 어떤 걸 의미한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걸 해놓고 자기들이 이게 인위적으로 계획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당선이 됐는데 두꺼봐 개헌다오 뭐 이런 그 그림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이재명이 여기랑 연결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죽고 있죠. 근데 영국이랑 미국 이쪽이 중국한테 지금 척을 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살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선거는 지는 겁니다. 근데 부정선거로
뭐 어떻게든 올라갔다 치더라도 뒤에 중국이라는 세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그 인스타그램 올라왔던 그 흰토끼 그 그림을 보고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각제파랑 합쳤구나. 근데 내각제파가 누구냐? 국힘 그리고 민주당 전부입니다. 그래서 국힘이 출구조사 한다고 발표했을 때 51%가 이재명이 나오자 다 나갔습니다. 이미 이들은 다 알고 있던 겁니다. 누가 이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오메가 클럽이라는 그 블로그를 예전부터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안 일어난 것들도 있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음모론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재명은 커튼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뒀다. 왜냐면 이재명은 전과가 많고 범죄가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쉽다. 근데 그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박만 하면 됩니다. 이거 글 있거든요. 블로그에. 그래서 그 흰토끼가 적었던 글 그리고 오메가 클럽에서 나왔던 글을 보고 내각제 부분이랑 이재명이랑 같이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서 영국이 이재명으로 중국이랑 같이 해서 들어갔구나. 그래서 미국 혼자 낙동강 오리알이 됐구나. 이걸 본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어서 들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은 이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재명 캠프에 정의경이 들어갔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누가 많이 벌었을까요? 빌게이? 아니면 뭐 제약회사? 아닙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찾아 드릴게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코로나 키트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백신보다 엄청나게 팔린 게 코로나 키트 라이센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코로나 키트 한 대 팔 때마다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캠프 안에 정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 코로나 키트를 엄청나게 팔리게 되겠죠. 그러면 로스차일드 가문은 엄청나게 떡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붙었구나. 이재명한테. 그래서 인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재판 화기환송 이것도 겁을 줬구나. 그래서 흔들기를 시도해서 구워 삶았다. 그래서 제가 게시글에다가 재판 기대하지 말아라. 그거 어차피 무죄 나올 거다. 라고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요. 미국, 한국 칩니다. 왜냐? 이 재판이 불법 송금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불법 송금도 무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재판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방탄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범죄에 자유롭습니다. 근데 불법 송금, 대북 송금은 미국한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입니다. 자금 세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자금 세탁을 미국이랑 영국이랑 한정적인 나라 안에서만 북한한테 자금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재명이 보냈던 이 돈이 중국 자본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러면 중국 루트가 뚫리게 되면 북한이랑 거래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그러면 미국은 반중을 해야 되는 북한이 친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생깁니다. 유라시아 철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유가 가장 먼저 이재명이 당선되자마자 축하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미국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측근들에서는 독재자가 나왔다. 공산주의자가 나왔다. 이렇게 이재명을 비난했습니다. 외신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떻게 되냐. 미국, 영국, 중국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미국이 한국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했습니다. 저는 이거 자충수라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계엄 다 빠그라졌습니다. 저는 계획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이 시도를 합니다. 내각제 개헌들. 그래서 한독수 세웠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은 이재명한테 가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어부지리로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이랑 영국이 합쳐가지고 야, 한덕수 좀
모양 빠지고 뭐 이렇게 난리치고 하면 그러니까 좀 괜찮은 애 뽑자 해서 김문수로 갑니다. 김문수는 사전 작업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계속 한덕수부터 시작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 그나마 얘가 우리랑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해서 언지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김문수랑 한덕수를 같이 갔다가 미국이랑 이제 영국은 한덕수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내각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스탠스를 다시 바꿉니다. 김문수로. 근데 김문수가 깨끗하고 너무 성실하고 일을 잘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면 미국이랑 영국이 먹을 파이가 없습니다. 먹을 파이가 없고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박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해야 되는 수준이 오니까 이건 답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각제 세력들이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각제도 못하고 미국도 못 먹을 텐데 한국도 못 먹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랑 영국이랑 그냥 합쳤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여기서 똥볼을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지율 하락하고 북상이 되고 족됨을 느꼈습니다. 이때 이 내각제 세력들이 야 여기다. 얘 지금 꼬시면 넘어올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재명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선이 됩니다. 즉 미국, 영국 이 한 패가 갑자기 영국, 중국 한 패가 되고 지금 이재명은 중국 조정이 아니라 영푸, 로스차 여기에 하수인이 된 겁니다. 이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 문재인 정권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먹혔어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래서 문재인이 처음에는 저도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친미. 일정 부분은 친미가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친중으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중립을 지켰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친중화가 됩니다. 미국을 버립니다. 그리고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 여기랑 똑같은 아젠다가 시작을 합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가는 기조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던 거겠죠. 어쨌든 간에 친중화를 마지막에 했다. 문재인 정권이랑 지금 이재명 정권이랑 똑같은 그런 시나리오대로 장악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패권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영국이랑 중국이랑 한편이고 미국 혼자 싸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국방비 엄청 올린다고 하죠. 근데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핑계가 뭐냐? 북극 항로입니다. 그 북극 여기 지키겠다고. 근데 미국이 북극입니다. 아다리가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영국이 중국을 이제 돈으로 경제로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약점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네가 한국을 먹어서 유라시아 철도 이 사업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랜드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이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챗 GPT한테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랜드 보고서가 되게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휘황찬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페이지가 그렇게 해봐야 고작 9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다 읽어봤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예측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챗 GPT한테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봤습니다. 자, 보게 되면 제가 이거 물어봤습니다. 네 말은 이제 가정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넘어왔다라고 보면 돼. 이게 뭐냐? 야,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냐? 랜드 보고서에도 지금 상황이 한반도랑 똑같다. 친중 정치인들 전부 당학 그리고 대통령이 나왔다. 근데 여기에다가 미국은 지금 전쟁으로 빠져있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선이라는 거는 사건이 그냥 정치 교체가 아니라 랜드 보고서 말한 전쟁 유발 조건 거의 충족되는 중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랜드 보고서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친중 정치인들이 장악을 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반미 스탠스를 취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뒷부분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랜드 보고서로 이게 지금 상황을 다시 보면 내부 분열, 정치적 정당성 논란. 그러니까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랜드 보고서에도 내전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좌우 나눠서 전쟁이 일어나는 내전이 일어나는 건데 문제는 보수끼리도 갈라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보수끼리도 갈라져가지고 니 탓 내 탓.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보수 안에서도 친중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결집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 분열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 논란,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랜드 보고서에는 이런 얘기가 부정선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행동들이나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합당하냐,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이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현 시대로 보게 되면 부정선거에 대한 게 이거랑 화두와 똑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 내 정치적 정당성 상실은 중국이나 북한 개입을 유도할 수 있다. 지금 이재명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다 정당하게 당선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 그리고 이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데가 어디냐? 미국 축전입니다. 이 축전이 없으면 정당성이 없다라고 세계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 축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 가서 빌었습니다. 제발 나라로 인정해달라고. 이 미국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 없으면 정당성이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딱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선은 부정선거 의혹이랑 야권 탄압, 검찰 무력화 등 사회 내부적으로 정권에 대한 정당성이 의심 폭발 중이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자유민주주의 이게 맞냐, 이 의구심을 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 이거 정당성에 대한, 정권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이걸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는 전쟁 유발 시 남한 혼란 유도의 전략에 딱 맞는 조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전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 트위터 이런 것들 전부 다 검열해서 올바른 정보가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게 되면 남한 혼란 유도에 정확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미군 철수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의 신뢰는 약화는 북한의 오판을 부추긴다. 랜드 보고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군 철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미 500명 사드 배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500명 감원할 거라는, 감원이라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간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오판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어차피 한미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 북한은 트럼프랑 대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재명 당선 이후 미국과 통화조차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안 되어 있고 축전도 보내지 않았고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트럼프도 그 누구도 이재명한테 축하한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기사 뜬 거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국, 여기만 축전을 보냈습니다. 지금 엄청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외신에서도 막 이재명을 엄청 띄워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경제 이 기사를 가지고 로이터, 그리고 네이처 맞나? AP통신이구나. AP통신 이런 곳에서, CNBC 이런 곳에서 가져갔었지, 사실상 얘네가 이재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관점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중에 보수, 폭수는 공산주의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고 심각한 지도자가 나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심각한 겁니다. 외신 반응도 냉랭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네티즌들, 그러니까 유저들이 한국에 뭐하러 파견을 하냐, 저 병신들, 공산주의자 뽑아놓고서는 우리 미국 보고 지켜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 트위터에 가면 나와 있고, 요신님 유튜브 채널에도 이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교 단절은 주한미군 철수 명분을 가져오기가 쉽고, 또는 한국, 미국 전략적 파트너로 보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서 연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축전, 축하 이런 거 대신 뭘 보냈냐? 한미 관계는, 동맹은 굳건해야 된다. 이렇게 첫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랜드 보고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랜드 보고서는 네오콘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 자본이 어디서 나왔냐? 영국 로스차일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국 로스차일드는 내각제를 하기 전부터 한국을 이제 박살낼 준비를 하고 있던 거죠. 전쟁을 해서 재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친중 정권이 등장할 시 중국 행동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한국한테 푸시할 수 있는 거죠. 남한이 중국과 외교, 경제적으로 더 가까워질 경우 북한이 더 담대한 군사 행동을 나설 수 있다. 랜드 보고서. 왜냐? 중국과 남한 가까워지면 북한은 친중이 아닙니다. 반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너희랑 더 이상 가까워지고 싶지도 않고, 이제 평화 통일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리고 중국이랑 남한이 가까워질 경우 남한 같은 경우는 북한이 전쟁을 안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그 착각을 이용해서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중국과 북한의 유화적이고 친중 정권 스탠스로 인식될 소지가 매우 크다. 그래서 중국은 통일의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통일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반중입니다. 이거 다 대거 척결했고 화교들 그리고 중국 사업자들 북한한테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관광객들 다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다 내쫓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중국은 이 남한이랑 북한을 한 번에 통일해서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이랑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아예 외교 단절이 가능하겠죠. 외교 단절은 그냥 스무스한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 내부는 견제 시스템이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내 혼란은 외부 개입의 빈리가 된다. 랜드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에 검찰과 감사원, 언론이 서로 견제했지만 이재명 정권은 검찰 인사 대폭 수청하겠다고 얘기 나왔죠. 그리고 언론도 이미 장악했죠. 언론 장악. 그리고 언론을 지금 주무르고 있습니다. 입법부 이미 민주당 장악했죠. 사법부 이미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 행정부 지금 이재명이 당선이 돼서 장악했습니다. 좆된 거예요 지금. 언론은 이미 좌파 성향이 다수입니다. 여기 왜냐? 제가 그때 보여드렸다시피 중국 돈 받아먹었습니다. 중국 자본을 받아먹은 겁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시스템을 장악했기 때문에 정권 독점의 구조가 형성이 되었고 위기 발생 시 폭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자기를 막을 사람이 없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586 그리고 영포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들이 독재 시대를 겪었다. 근데 독재 시대로 다시 넘어갔어. 전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들이 뇌세포가 어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사람 새끼들이 많은지 좀 궁금한데 어찌됐든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독점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결론은 이제는 시작됐다라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전쟁 시나리오의 방아쇠가 당겨졌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 북한 도발이 가능하고 미군 철수 요구도 가능하고 한미 갈등도 가능하고 경제 위기가 올 거고 모두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적어드린 거예요. 전쟁뿐만 아니라 팬데믹도 올 거고 그리고 팬데믹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도 같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미 랜드 보고서 안에 다 적혀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체제 하에 랜드 보고서대로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사실상 거의 이제 환경적으로는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임라인을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느린 타임라인입니다. 자, 2025년도 하반기에 이제 검찰과 언론 장악했고 그리고 대미 관계 소홀하게끔 될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확대시킬 거고 중국의 경제와 기술 외교를 강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때 북한의 국지 도발, 연평도와 서해 이쪽에 진행할 거고 사이버 공격도 시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부 폭동을 일으켜서 내전을 일으킬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용할 건지 보면 친북 인사들 대규모 시위를 주도할 겁니다. 서울과 광주 중심으로. 왜냐하면 서울도 이제 간첩들 많고 광주에도 간첩들 많죠. 민노총 같은 경우, 한노총 같은 경우 다 간첩입니다. 그리고 2027년도 중반에 미국 정보기관 한미 공조 붕괴로 경고할 겁니다. 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미군 일부 철수 시작할 거다. 그리고 북한의 전면적인 기습을 진행할 겁니다. 2028년도에 DMZ 해상 상륙 동시 진행할 거고 중국 중립 표방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중국은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한국 땅에 중국군이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2028년도 이후 대한민국은 친북계 인사들이 비상정부 수립을 주장할 거고 남부권 항구는 점령 시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한반도의 서해 쪽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전라도나 이런 쪽 가져갈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SNS 검열 확대, 반정부 여론 차단, 그리고 주요 전력시설 마비가 될 겁니다. 사이버 공격 또는 내부 협력자로 인해서 박살날 겁니다. 우리 봤잖아요. 이번에 SK.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령 발동할 거고 시민 저항들이 격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좋댔습니다. 이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때는 미국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짜 뉴스가 공세할 겁니다. 미국이 먼저 철수했다. 북한이 먼저 공격당했다는 식으로 프레임 유도. 그래서 이거 어디서 계속합니까? 민주당.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가 뭐 일부러 쐈다, 뭐 유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 씌우고 있잖아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야 미국이 나쁜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멀리하게 되고 이제 한반도는 중국화되는 겁니다. 최종 결론하게 되면 이재명 체제는 랜드 보고서에는 제시한 전면전 유발 조건의 5가지를 최소 4가지 정도 충족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 발발하느냐가 문제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장기적인 것 같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임기가. 그래서 난 단기를 보고 싶다 라고 얘기해서 단기 시나리오를 갖고 왔습니다. 단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빠르게 체제 붕괴 조건을 제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2025년도 6월달부터 9월달에 정권 인사 대거 교체, 감찰 감사원 무력화, 언론 장악 시도 본격화, 미국과 일본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 없음. 지금도 없습니다. 미국, 일본 소통 안 합니다. 지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론 장악 끝났죠. 이미 지금 검열 들어갔습니다. 있어요. 저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 이번에 죽이겠다, 숙청하겠다 나왔죠. 그리고 정권 인사 대거 교체. 누굽니까? 여기 지금 간첩들 다 총리하고 뭐하고 다 나왔습니다. 자, 2단계 2025년도 말 주한미군 방위기 문제를 재점화할 거다. 그래서 트럼프 측 철수 카드를 꺼내게 될 거다. 그리고 중국과 아까 기술협정 뭐 이게 나오고, 그다음 한국 내 대중 의존도를 급증시킬 겁니다. 그리고 반미 여론 온라인을 확산시킬 겁니다. 그리고 3단계 서해, 그다음에 북한 뭐 DMZ 도발 재개가 될 거고, 한국 내부 안보가 느슨함이 노출될 겁니다. 왜냐? 여기 국방부, 뭐 방첩 이런 것들 다 없앨 거니까. 그래서 사이버 공격, 전력, 통신, 기반 시설 감지. 그러니까 사이버 토를 하기 굉장히 쉽죠. 왜냐? 재생에너지 한다 했잖아요. 원전 안 한다 했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일부 지자체 이재명 지지와 선언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 반대 입장을 내보낼 겁니다. 이 간첩들. 뭐 윤석열 정부 때도 엄청 많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엄청 많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엄청 많았는데, 이들이 완전하게 친중 친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이거 안 할까요? 무조건 하죠. 그래서 한미 교류가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일부 구역 지정 확정.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뭐 평택에 있고, 그다음에 뭐 어디에 이제 자리를 잡지,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제주도에도 얘기가 남았고, 그리고 원래 뭐 인천에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남았는데 이제 일부 구역을 철수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에만 축소해서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국 민간 선박 위장한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할 겁니다. 서해상으로. 그러니까 인천 쪽.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인천에서 군복무 하시면 북한 침투 시나리오를 배울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이거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강원도나 이런 데는 좀 빡셉니다. 산이 있고. 그리고 침투하기가 어렵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선택하냐, 인천 쪽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인천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서해상으로 빠르게 들어올 겁니다. 인천 쪽으로. 그리고 서울 중심부는 반전 평화 시위를 일으킬 겁니다. 실제로는 북연계 세력 조직, 연계되는 세력들과 조직할 겁니다. 뭐 이거 어디까지나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서해상을 침투하는 거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7월 달에 북한의 새벽 기습포격, 그리고 해상 상륙, 드론, EMP 등 사용해가지고 모든 것들 대부분 다 마비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정부 초동 대응 실패. 왜냐? 모병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병제뿐만 아니라 이 국방부 장관을 일반인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방첩 마비시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럼 초동 대응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부 군 단위에서 행정 기능이 마비될 겁니다. 왜냐? 정치인들 전쟁 나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평화적인 해결 모색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군 지휘 체계에 혼란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군 통수권자인데. 근데 국방부 장관도 일반인이어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얘기하겠지만 북한은 밀고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럼 2026년도에 현실적인가? 일단 미국 대선 전, 그러니까 중간 선거겠죠. 그리고 동북아 관심이 좀 압도적으로 높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트럼프 정권이 필요 없고, 잘못 적어가지고 아까 쌍욕 박았는데, 그래서 남한 내부의 반미 반군 여론이 정당성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로 이용될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화장조. 얘네가 대거 들어와서 이거를 분열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실제 군 지휘 경험이 없고 국방 및 감축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2026년이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 엄청난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전쟁 발발 시 서울 함량까지는 48시간밖에 안 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3일 만에 전쟁하겠다, 통일하겠다. 이게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 언론 장악 상태라 국민은 공식 발표 이외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텔레그램에 깔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텔레그램은 미국 정보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한미국은 일부 철수 상태라 즉각 개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입하지도 않을 겁니다. 뭐하러 죽습니까? 개입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본과 대만은 불개입 선언할 겁니다. 고립 전쟁화. 그러니까 일본이랑 대만은 지킬 게 없습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 둘 다 한국이랑 경쟁국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후 평화유지군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땅을 땅 따먹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한 번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반도 통일하게 되면 이제 중국부터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점령하는 그 땅이 있을 겁니다. 그 지도가 있을 거예요. 그 지도 보시게 되면 아마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자체를 찢어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 자체를 우리가 온전하게 통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대국들이 땅 따먹기 해서 찢어먹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예측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면 언제 진행될 거냐, 그러니까 언제쯤 본격화될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랜드보고서 계열에서는, 그러니까 랜드보고서 사건, 시간 나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실제 진행 속도 이런 것도 다 도입해 봤을 때 2026년도 3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스타링크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면전 아니면 이제 전면 충돌, 가시적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발발 시 전시 체제에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게시글로 보내드렸죠. 지금 상위 1% 부자들은 37%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위 1%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37%가 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적화 통일되는 거야?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미국이 개입을 할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또 보고서를 분석해 준 겁니다. 이제 한반도 전면전 발발 시 한국의 미래. 전면전이 나면 서울은 일주일 내에 붕괴가 되고 북한의 장사정포, 특수전 병력이 전면적으로 투입될 경우 수도권은 7일 이내에 행정 기능이 마비가 될 거다. 여기 경기권까지 다 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핵을 쓰지 않아도 재래식 활용만으로도 수십만 명을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수원까지 후방 점령까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즉 서울 중심으로 국가 심장이 마비가 될 거다. 진짜 엄청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서울에 살면 안 된다. 최대한 우리가 해외로 나가지 못한다 하면 최대한 지방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야기되시죠? 자, 미국은 완전한 방어보다 전략적 유기가 방치하는 겁니다.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국 병력과 시민보, 그러니까 미국 시민입니다. 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일부는 후방 철수 또는 일시적인 방기 가능성 없음.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동맹은 유지하지만 모든 걸 지켜주지 않는다. 일부만 지켜준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자동 방어 조약이 아니다. 랜드 보고서는 한국이 먼저 붕괴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작전이 설계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국이 무너질 거다라고 보는 그 시각에서 설계를 한 겁니다. 저는 한국은 사실상 분할 점령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진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가다 하더라도 북한 어디는 뭐 일본이 먹고 여기는 뭐 중국이 먹고 여기는 러시아가 먹고 여기는 뭐 미국이 먹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 지역 그리고 서울 북부 관리 시나리오까지 있음. 그러니까 서울 북부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해가 되시죠? 엄청 심각한 겁니다. 통일보다는 양측 점령지에 분할된 사실상 보호령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넘어가게 되면 뭐 경제적인 뭐 추정이 있는데 이건 볼 필요가 없고 사실 뭐 여기 있고 싶지도 않잖아요. 뭐 저희는 다 도망갈 건데. 그래서 혹시나 그 핵 시나리오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부산, 대전, 오산, 평택 등 주요 기지에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술핵 같은 경우는 이 핵보다 위력이 낮습니다. 근데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이 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얘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방송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술핵을 많이 만들 거다, 많이 사용할 거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술핵 전장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엄청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고, 그리고 랜드 보고서는 한국은 전략적 완충지대 혹은 소모지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완충지대입니다. 이걸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국을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자기 우방국으로 뒀는데 이걸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친중으로 가는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좆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미국은 보호는 하되 전면적인 방어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성격상 미군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발발 시 한국 주권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생존자 중심으로 재건 시나리오도 별도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화 통일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완벽한 군사 점령이 흡수 통일이라기보다는 내부 붕괴, 외교 중립, 그리고 중국 북한 연계 체제 하에 굴복형 통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북한한테 한국이 먹히고, 그리고 중국이랑 전쟁을 하고 중국을 먹는다. 이게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이 여기 얘네 계획입니다. 이걸 주장했던 게 여시제이고 홍석현입니다. 엄청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랜드 보고서, 미 국방부 보고서, 중국 전략 보고서, 북한 내부 로직으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행될 거다. 적화 통일 현실인가? 예스, 가능성이 있음. 단 무력 흡수 통일, 내부 붕괴, 남한의 내부 붕괴가 가장 핵심이다. 자, 그럼 적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국 내에는 반미 친북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방을 약화시키고 외교를 고립할 겁니다.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방위적 공격이 진행이 되고 내부 협조 세력이 가담해서 수도를 붕괴시킬 겁니다. 그리고 한국 금융과 통신 시스템을 모두 다 붕괴시킬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화폐, 통제력이 전부 다 상실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소극적인 개입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휴전선 외교를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도 대만 전쟁 할 겁니다. 중국은. 그리고 남북 연방제 통일 형태로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 사실상 북한 주도의 체제로 수립이 될 겁니다. 랜드 보고서에서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정권 핵심 특징이 시스템 통제, 권력 장악, 대미 거리두기, 외부 지원 없이 전쟁 발발 시 시스템 자체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스템 통제 강화. 이게 없어야지만 자정작용이 되고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반론을 얘기하고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린 카카오톡 검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깔려 있으면 우리 위치 추적도 됩니다. 이거 위치 추적 돼요. 위치 추적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위치 추적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시스템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북한은 무역 통일보다 내부 굴복 유도를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을 수복하고 난 다음에 인질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연방제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전면전보다는 선전, 심리전, 협상 통일 프레임으로 접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북한도 하고 있지만 한국도 누가 하고 있죠? 중국은 직접 군사 개입보다 정치적 외교 지배를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통일 후 중국형 동북아 안정체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중국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꾸 동북아의 평화, 이거 주장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당선되는 곳.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적화 통일될 시 어떻게 되는지, 조선민주연방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식으로. 그리고 전면 통제될 겁니다. 언론은, 인터넷은 검열과 중국식 방화벽 구조 이식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북 연방제 포장이 되되 실질적인 권력은 북한식 기구가 장악할 겁니다. 그리고 제한적 허가, 그러니까 해외여행, 자유 출입국 금지, 이거 15분 도시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쇼피 2구, 여기서 오세훈이 들어갔던데, 이 포럼에서 여행은 1년에 딱 200km 한 번만 갔다 와야 된다. 북한이 통일하게 되면, 적화 통일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적화 통일은 탱크로 밀고 들어와서 깃발을 꽂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 서울이 붕괴가 되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북한은 통일 협상을 빌미로 남한을 흡수하려고 들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체제하에 검찰, 군, 언론이 무력화되면 그 어떠한 저항도 없이 적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립이 되고 분열을 낼 수밖에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 챗GPT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정치적 시스템은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
뭐 이거 다 장악했으니까. 그리고 전쟁이 나도 지 계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왜냐? 전시권 환수 이거 주장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오면 이거 훈련도 해봐야 되고 뭐도 해봐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외교적으로는 고립이 될 겁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미국은 평가를 내릴 거고 일본과는 갈등이 지속이 될 겁니다. 왜냐? 친일 이거 프레임 자꾸 여기가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반일 감정 올라서 지지율이 오르잖아요. 그쵸? 이거 계속 할 겁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습니다. 왜냐? 같이 놀아먹고 하는 그 세력이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같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남녀 그리고 세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에게 분노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언론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기? JTBC, MBC 그리고 중앙일보.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홍석현. 얘가 우리나라 짱입니다. 얘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분열된 민심은 그대로 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씨발 모르겠다 망해자 이런 느낌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무력 충돌 없이도 통일 프레임에서 말릴 수가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협상, 민동 공동체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서 굴복형 통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반대하는 자라고 락인이 찍힐 거니까. 그래서 엄청 심각한 수준까지 갈 겁니다. 이거는 지금 뭐 SF 소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으로 가고 있고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내부 분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게 되면 분명히 협상통일을 진행할 겁니다. 왜냐? 한국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북한도 한국을 내려와서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은 수도권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협상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필요 없고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왜 변수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되어서 랜드 보고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변수 작용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얘가 짚어준 겁니다. 일단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체제 하에서는 이미 한미 동맹이 신뢰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그때 러시아 러우 전쟁 이때 많이 붕괴가 되었죠. 저희가 무기도 안 보내주고 파병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정권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 항상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알잖아요. 오물풍선 이것 때문에 이제 확성기 틀었는데 지랄을 했죠. 자, 그 랜드 보고서조차도 미국은 서울을 반드시 지키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체제 안에서는 뭐 대한민국 방어가 미국의 국익이 아니다. 근데 이때도 아니었는데 트럼프 때는 어땠나? 트럼프는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자다. 그는 공개를 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돈도 제대로 안 낸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꾸준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친중 친북 성향인 경우 관심 자체를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봐세요. 숙전도 안 하잖아요. 언급도 안 합니다.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재명 정권 반 트럼프 진영이니까 트럼프가 복귀가 아닌데 이 새끼가 잘못 적어가지고 트럼프가 트럼프식으로 하게 되면 한국은 외교적으로 철저하게 고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립이 돼야지만 경제가 박살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불만이 생겨서 서로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노리거나 혹은 북한한테 먹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트럼프는 미국은 전쟁을 막지 않는다. 왜냐? 트럼프는 동맹국 방어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해도 한국이 붕괴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책임이지 미국이 피를 왜 흘려야 되냐라는 논리로 갈 겁니다. 그리고 무기만 팔 겁니다. 그리고 재건 사업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 미국은 이미 강대국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기든 남한이 이기든 그 정치인들만 매수해가지고 구워 삶아서 재건 사업으로 그리고 무기 파는 걸로 돈 많이 벌면 그리고 영향력 아래 두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미국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정리하면 한국은 자체적으로 방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휘체계, 병력 의지, 동원 불가 전부 다 불가될 겁니다. 왜냐? 이미 이민을 갈 거거든요. 우리도 이민을 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미국 개입할 거냐?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하게 될 경우 20% 이하 안 할 거다. 그리고 방위보다는 전략적 위기, 그러니까 방치하는 겁니다. 일본 개입은 미온적입니다.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한국이 먹혔는데 북한군이 들어가서 전쟁을 한다? 근데 이제 헌법이 고쳐지지도 않았고 미국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온적입니다. 중국 확실하게 개입할 겁니다. 북중연합작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이랑 같이 전쟁을 들어가면서 대만까지도 전쟁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베스트입니다.
자, 국제적인 사회 중재 없습니다. 지원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왜냐 엄청나게 재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중재를 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도 중재를 안 하고 있는데, 자, 유라시아 철도 이거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안 넣지 않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무너지게 되면 유라시아 철도는 중국 손에 넘어간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 독일까지 연결된 통일 물류망이 생기게 되고 미국은 완전히 배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싼 이제 그 물류망인데 이걸 포기하게 되면 트럼프는 자신이 꿈꾸던 미국판 유라시아 루트는 완전히 무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손을 떼는 척해도 실제로 놓을 수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긴 한데 일단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개박살을 나고 난 다음에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진핑이 실각하게 될 경우 한국 영향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중국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시진핑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은 강력한 한반도 개입에 대한 능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 얘네는 여기보다 대만을 먼저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실각할 가능성이 높아져야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 발발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미국 내 입장에서는 이제 시진핑 중국 힘이 약해지게 되면 트럼프는 한국을 완전히 버릴 이유가 더더욱더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만 벗어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오늘 시진핑이 이재명한테 촉전 보내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트럼프랑 이재명이랑 잘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챗 GPT에 대한 내용은 제가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적어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자, 이재명 정권은 반 트럼프적 외교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국 유화, 그리고 대북 평화쇼 정치, 그리고 국내 친미 네트워크 해체,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트럼프의 철학은 거래가 안 되는 상대는 제거 대상,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는다. 트럼프는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선호한다. 그래서 중국의 화해, 그러니까 제재를 가해가지고 화해 나가리 시켰죠. 그리고 캐나다 트루도 얘 나가리 시켰죠. 그리고 독일 메르켈 얘도 나가리 시켰습니다. 트럼프가 전부 다 나가리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일단 외교적 고립을 진행할 겁니다. 내부 정치적으로 붕괴 유도를 진행할 겁니다. 직접 제거 안 합니다. 대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 이게 트럼프 전략입니다. 트럼프가 스스로 무너뜨리게끔 계속 그 상대방을 까내리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제기를 할 수 없게끔 선점을 해버립니다. 어떤 시장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이런 걸 다 선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을 철저히 왕따시키는 전략. 지금 봐봐요. 중국 외에는 축전을 보낸 데가 없습니다. 축하 인사만 했을 뿐. 자, FTA 개정 압박. 오늘 봤죠? 50% 철강 관세. 시작된 겁니다. 자, 그리고 주한미군 전략적 축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500명 줄일까 말까. 그리고 외교 무시. 이재명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죠.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을 점점점 약화시키고 통치력을 약화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여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 외국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변수는 중국인이 많아지면 안 된다. 이 변수를 제외하고는 이게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많은 곳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고 이민을 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들이 돈을 못 벌자 경제가 후퇴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갈려 나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 시장 그리고 금융을 흔들어서 내부 불만을 유도시킬 겁니다. 경제 혼란을 유도시켜서 이제 개박살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레임덕이 올 거고 정치 붕괴로 몰아가는 시나리오를 만들 겁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굉장히 큽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망가뜨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캐나다도 그렇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자꾸 협상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시나리오 2. 한국 내 트럼프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겁니다. 이재명 포위. 그래서 정권을 바꿔라. 내가 돕겠다 해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밀어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계열, 그러니까 이쪽 계열에서 이제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국민의힘 계열 그리고 보수 정당 및 친미 재계 세력의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우회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트럼프랑 엄청나게 밀접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같은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언론전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의 무능, 부패 이런 것들을 노출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원래 안 되죠.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까는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기 총선, 지방 선거 또는 탄핵 유도 기반을 조성할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190석 가지고 있어서 탄핵이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개박살 나게 되면 탄핵 유도도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중간 이상 한국 내부 여론이 따라질 경우에만 빠르게 진행 가능하지 이제 개돼지들이 많다. 그러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시나리오 3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북한 도발 묵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을 시험대에 올리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 네가 한번 막아봐. 그러니까 미군 필요 없는지 확인해봐. 너 가능한지. 그래서 지금 트럼프랑 북한은 비공식 채널 유지 중.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랑 그러니까 김정은이랑 트럼프는 이제 같은 궤를 하고 있고 서로 이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한테 도발해봐라. 그래서 김정은과 직접 대화도 고려 가능합니다. 이게 적화 통일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위기가 부각이 되면 국내 여론에서는 정권 무능, 미국과의 단절 때문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돌아서게 만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미국이 돌아서서 대처를 못한 거다. 그래서 지금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도발이 제한적인 경우,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퍼붓는 게 아니라 한두 발 정도 이런 것들 부는 거겠죠. 자,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 트럼프는 이재명을 제거하진 않겠다, 직접. 그러나 그는 그의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서서히 조이는 전략을 펼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 트럼프가 자주 하는 겁니다. 문재인도 이렇게 해서 고립시켰습니다. 이거 트럼프가 자주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왕따를 시키고 동맹에서 배제를 하고 돈줄을 쥐고 여론과 내부의 불안을 키워서 이재명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 자리에 친트럼프 인사로 교체를 할 거다라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트럼프가 대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대비를 했는데 문제는 도를 넘었다. 도를 넘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말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머릿속에 이 생각할 겁니다. 야, 이 미친 새끼는 뭐지?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헤그세그도 보냈고 선거인단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국제 선거인단이 뭐 효력이 없네 뭐 얘기가 하고 있지만 보통 미국 내에 있는 고위급이었던 사람들 혹은 이제 트럼프랑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눈치는 봅니다. 대놓고 안 합니다. 예? 근데 눈치 안 봤죠. 대놓고 했죠.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중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부에서는 중국인들이 얘를 뽑았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 내부에서 특히 트럼프. 왜냐면 이거는 보고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전쟁터에 한 발짝 가까워진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반 발짝만 넘어가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 1대1로 그러니까 1대1생인가? 하여튼 이때 기회가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해외를 나간다고 가정하에 이 암호화폐를 사서 지갑에 넣고 해외 거래소에 넣고 무조건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때 되면 거래소에 사고팔고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금 출처를 무조건 밝히게 할 겁니다. 전 이게 너무 싫거든요. 내가 내 돈으로 번 건데 니네가 뭔데 이걸 가져가.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띄우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패권 화폐가 될 거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건 도리도리님도 말씀하신 건데 다이아가 있어요. 이거는 천연 다이아. 근데 이거를 연구하면 이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인위적으로 찍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다이아 가격이 개박살 났습니다. 이거 도리도리님 유튜브 영상에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납으로 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납으로 금을 만드는 이 기술이 2년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납으로 금을 만들게 될 경우 금은 공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갑니다. 그래서 금 투자는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깊게 생각해 보시고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금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희가 해외로 나가고 도망을 가고 혹은 제 재산을 누가 쉽게 볼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암호화폐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살아남길 바라고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다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지금 중국은 전쟁을 전 세계적으로 어떤 거 하려고 하냐, 식량이랑 그다음 팬데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팬데믹은 제가 게시글에 다 적어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식량 문제에 대해서 다음번에 영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